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지금 대만 정치권과 국방부가 미국의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에 필요한 부품 판매 승인 소식에 황당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에서 미국과의 대형 무기 거래가 있었음에도 대만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하기 전까지 대만 정치인과 국방부 관계자들도 누구 하나 이 거래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만 언론에서 보도한 미국과 대만의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에 필요한 부품 거래는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만에 지대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 패트리어트3 성능을 개량하는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판매안을 승인했다고 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래 자국의 대규모 무기를 판매한 것이 이번이 7번째라며 미국 측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군사 판매안은 패트리어트3를 개량하는 데 필요한 부품 교환과 성능 인증 테스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펜타곤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성명을 통해 군사 판매가 대만의 무기 제공 근거인 대만관계법에 따른 것이며 대만군의 현대화와 방위 능력 유지 지원이 미국의 국가와 경제, 안전 보장상 이익에 합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SCA는 대만 안전 보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 경제 발전의 유지를 돕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대만에 대한 군사 판매안을 확정하고 미국 의회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했습니다. 대만 언론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 정치권과 국방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거래 규모가 6억 2천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과 중국과의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거래를 파악하고 있는 대만 정치권과 국방부 인사가 아무도 없었다고 대만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스운 건 대만 국방부와 외교부가 이번 판매 승인 사실을 몰랐으면서도 미국의 패트리어트 판매 승인에 감사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군사 판매 승인이 대만의 국방과 안전을 중시하는 증거라면서 이번 판매 승인은 안전보장상 양국 간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고 견고하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대만과 미국 간 긴밀한 안전보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만 정치권과 국방부는 자신들도 파악하지 못한 이번 무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군이 FMS 방식으로 조달하려면 국방부 내부에서의 검토와 관련 부서와 국방장관 등의 승인 과정과 안전보장회의에서도 승인이 이루어져야 미국의 무기 판매를 타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FMS 방식은 대외 군사 판매를 뜻하는 말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무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미국 정부가 군수업체에서 대신 구입하여 넘겨주면 동맹국은 추후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신 주요 제품은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술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장비의 분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의 무기 구입 절차가 있어 통상적이라면 대만 정부 지도층과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조달은 FMS 방식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안전보장회의보고 및 승인이 필요 없는 운용유지비로 미사일 사령부가 처리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미국의 이번 판매 타진을 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대만의 미사일 사령부는 승인이 필요 없는 예산 과목의 이점을 이용해 단독으로 미국의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을 위한 부품 판매를 타진했던 것입니다. 대만 정부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미사일 사령부와 공군의 고위 간부들을 징계할 예정이며 국방장관에게는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를 내렸다고 대만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1월 재선한 직후 미국과 협력해 방위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싶다며 미국 측에 추가로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대만에 18발의 어뢰와 관련 장비 등 총 1억 8천만 달러의 무기를 판매한다고 발표해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에 탱크와 지대공 미사일 등 22억 달러 상당의 무기 장비를 판매했으며 8월에는 최신의 전투기 F-16V 전투기 66대를 80억 달러 규모로 대만에 판매했고 잠수함 건조 기술도 공여할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무기 매각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만의 자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림팩에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림팩은 미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합동해상훈련으로 미국, 한국, 일본 등 20여 개국이 참여해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은 지난 6월 27일 타이완 국방연구소의 스지윤 수석 분석가를 인용해 양국군의 여러 관계자가 이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지윤 분석가는 중국이 지난 2014년과 2016년 림팩에 참석했지만 올해에는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완의 참가 여부는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군과 전문가들이 직접 훈련에 참여하기 전에 참관인 자격으로 초청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타이완 해군이 림팩에서 자국의 기술을 20여 개국과 공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로 2022년을 언급했습니다. 림팩은 올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20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올해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CNA가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이 초청을 받는다면 미국 주도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서 타이완의 림팩 초청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은 대만을 지원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대만도 이러한 국제정세를 이용해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기 구매 해프닝도 어찌 보면 미국 무기 구매의 절심함을 보여줍니다. 윗선이 모르는 무기 거래 시도는 다른 나라 같으면 담당자는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만은 국방장관에게 주의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하는 대만을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